결승골로 승리를 이끈 황금 왼발 이강인이 기쁨의 미소를 지으면서도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캡틴 손흥민과 함께 한국 축구의 핵심이 된 만큼 이강인은 그에 따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더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강인은 이날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한 직후 믹스트존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손흥민, 황희찬과 함께 삼각편대를 꾸려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포메이션상 위치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였지만 그는 오른쪽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시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전진 패스를 시도하고 또 재치 있는 개인기로 수비를 손쉽게 벗겨낸 후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득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답답하던 찰나 이강인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후반 16분 손흥민이 문점 왼쪽 부근에서 올린 크로스가 골문 앞으로 달려들던 주민규와 황인범을 지나서 뒤로 흐르자 이강인이 재빠르게 쇄도해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강인의 슈팅은 골문 왼쪽 하단 구석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이날 득점으로 이강인은 A매치 10호골을 뽑아내며 기성용, 고정훈, 이천수, 정순천, 조재진, 황보관, 홍명보 등 기라성 같은 대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강인은 득점 후 갖고 싶어 하던 장난감을 선물로 받은 어린 아이처럼 해맑게 웃더니 크로스를 올린 손흥민에게 잽싸게 달려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강인은 득점보다 이 경기를 모두 승리해서 정말 기쁘다고 운을 뗀 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축구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득점 장면은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형들이 축하해줘서 좋았다. 다만 득점보단 승리해서 더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수비력에 대해선 중국 입장에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들을 존중한다. 상대를 평가하는 질문은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낀 이강인은 수비적으로 나올 거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더 수비적으로 할 줄은 몰랐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수비를 뚫어내고 승리했다. 기쁘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날 득점을 만들어낸 기점 패스부터 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스가 일품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페인팅 직후 바로 패스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를 너무 정확하게 패스를 한 것에 끊임없는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페인팅을 통해 상대 수비수의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고 여기에 완벽히 정확한 패스가 공급되면서 원활하게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단히 내려앉은 상대로 고전하고 있는 대표팀이었는데요. 손흥민이 사이드에서 휘저어주며 고군분투하였으나 텐백을 뚫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창조적인 이강인 선수의 미친 패스들이 국내 축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의 유튜브에서도 축구 전문기자, 컬럼리스트 등이 경기 분석을 하며 중국 수비수 5명이 밀집되어 있는 그곳에서 손흥민에게 환상적인 패스를 넣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패널들은 이 길을 본다고? 라며 정말 미친 패스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환상적인 로빙 패스도 기가 막혔다며 이강인으로 인해 중국의 텐백이 무너지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내 축구 전문가들도 클래스가 달랐다. 번뜩이는 플레이였다. 에이스 이강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다음 시즌에도 파리 생제르맹에 남을 수 있을까요? 현지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가 나가게 되면서 이강인을 포함한 이번 시즌 신입생 11명도 예외 없이 많이 포함된 살생부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살생부는 무려 7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강인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정보를 주로 다루는 PSG 인사이드 액터스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구단 수뇌부에 제출한 살생부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시즌 엔리케 감독에게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할 예정인 파리 생제르맹이라 매각과 잔류로 나뉘어진 명단에 눈길이 쏠립니다. 이강인은 엔리케 감독이 꾸준히 신뢰했던 대로 잔류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의 시험대를 잘 통과했습니다. 전반기만 하더라도 확고한 주전으로 볼만한 입지를 자랑했습니다. 위치를 가리지 않는 멀티플레이어 능력으로 엘리케 감독에게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재능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지난해 연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안 보는 이들에게 이강인은 아마 조금 생소한 선수일 것이라고 입을 연 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를 맡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강인은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지금까지 유효한 긍정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강인도 이를 증명하듯이 입단 첫 시즌임에도 모든 공식전에서 4골 4도움을 기록하며 그라운드 전역에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을 발판 삼아 파리 생제르맹은 젊고 유망한 선수 위주로 색채를 달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강인과 지난해 여름 이적료 2,200만 유로 약 342억 원의 5년 계약을 체결한 파리 생제르맹은 적은 투자로 장기적인 미래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새 판을 짜야 하는데요. 킬리안 음바페도 올 시즌을 끝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기에 엘리케 감독의 계획에 힘을 실어줄 심산입니다. 때마침 알려진 살생부에서 이강인은 파비안 루이스, 콜로 무아니와 함께 잔류 대상자가 됐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능력을 호평한 만큼 다음 시즌에는 보다 주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데요. 매체는 이강인은 이미 엘리케 감독의 잔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과 달리 상당수는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매체는 오른쪽 백업 윙백의 노르디 무키엘레, 최전방 공격수 곤살로 하무스, 수비형 미드필더 마누엘 우가르테, 중앙 수비수 밀란 슈크리니아르,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 수비수 다닐룩, 미드필더 카를로스 솔레르, 공격수 마르코 아센시오 등 7명입니다. 이강인과 함께 올 시즌 합류한 이들도 매각 대상에 올라 마냥 신입생이라고 안고 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시즌 영입된 11명 중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살생부 7명의 베랄두가 없는 게 이외인데요. 베랄두는 어려서 잠재성이 풍부하다지만 중앙 수비수로 쓰기 애매하고 다른 멀티 포지셔닝이 안 되어 있는데 걱정입니다. 왼쪽이 그나마 가능해도 왼쪽에는 이미 위카와 멘데스가 있습니다. 베랄두는 중앙 수비수 백업이라 해도 너무 불안한데요.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단 한 번도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축구 콘텐츠 제작소 스코어 90은 SNS를 통해 2011년 카타르 인수 후 PSG는 20억 유로 한화 약 2조 9,404억 원을 선수 영입에 투자했음에도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을 아직도 얻지 못했다라고 게시했습니다.